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저희는 오늘 난파선 다이빙 그리고 새로 발견한 마나가 풀에서 다이빙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던 애플워치 울트라 오셔닉 플러스 앱과 수심 앱 그리고 제 컴플리케이션 애플워치 울트라의 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죠. 너 저거 뭔지 알아? 뭐야? 뭔지 뭐야? 어? 저거 해산똥. 아, 저거 해손tom이야? 아, 예쁘게 말아놨길래. 저희는 다이빙을 마치고 좀 휴식을 취하고 마이크로비치의 선셋을 보러 나와 있습니다. 파도 소리 들리시나요? 그래서 이제 애플워치 울트라 저희가 오늘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아무 앱도 사용하지 않는 그 다음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수심 앱을 사용한 마리나, 그리고 제가 오셔닉 플러스를 중간에 켜서 오셔닉 플러스를 사용했던 경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먼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계 컴플리케이션에 수심, 수온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사용을 했고, 수심, 수온, 기타 기능들 모두 물속에서 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계를 안 볼 때 시간은 움직이지만 실시간으로 움직이진 않고, 시계를 보려고 손을 든다거나 버튼을 눌렀을 때 각각의 컴플리케이션이 아주 잘 작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요. 기본 수심 앱은 어땠어요, 마리나님? 이제 저는 물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기본 수심 앱이 활성화되도록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을 때 역시나 저번에 리뷰에 남겨드렸듯이 시안성이 좋게 바닷속에서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았고, 그리고 한 번 다이빙을 하고 나서 수면에 올라왔을 때
내가 최대 수심이 몇이었는지, 다이브 타임은 몇이었는지 이런 거를 서머리로 정리를 해줘서 그런 점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수면에 올라오고 나서 가장 최근 다이빙 기록은 서머리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기본 앱에서는. 네. 반면에 오시아닉 플러스 앱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저희가 사용했던 건 오시아닉 플러스 앱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노클링 기능을 이용했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스쿠버 다이빙 기능을 이용하려면 추가 결제를 하고 구독을 해야 됩니다. 구독 같은 경우에는 뭐 연간 구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구독을 할 수 있지만, 나는 뭐 여행 가서 하루 다이빙 할 건데, 이틀 다이빙 할 건데, 이런 경우에는 하루씩도 결제가 된다는 점 먼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스쿠버 다이빙을 하지 않고 프리다이빙만 하는 경우라면은 기본적으로 스노클링 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의 모든 기능이 다 제공돼요. 하지만 결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대회라든지 혹은 수심 트레이닝을 위한 제한된 용도의 프리다이빙 기능은 없다는 점 하나 말씀을 드리고, 다른 다이빙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수심 알림 기능이라든지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일단 수심은 40m 제한이 끝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40m 충분하잖아. 그렇죠. 40m 충분합니다. 여러분, 40m 이상의 수심이 필요한 거는 여러분이 45m를 갈 때 필요한 게 아니에요. 45m, 50m 정도까지는 그냥 가도 됩니다. 그냥 가면 돼요. 어차피 그 깊이를 갈 때 여러분이 줄을 40m, 45m 내려놓고 갈 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여러 차례 구간별로 수심을 알린다든지 깊이에 따라서 수온을 조정한지 한다는 경우에는 진짜 여러분이 선수권 대회에 나가는, 한국에서 열리는 그런 초보자들 대상으로 하는 20m, 30m 이런 대회가 아니고 진짜 대회, 정말 진짜 대회에 나가는 게 아닌 이상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이빙을 하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프리다이빙을 하시는 분들께는 오셔닉 플러스에서 제공하는 내용들이 부족하지 않다는 걸 먼저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오셔닉 플러스 앱이 기본 수심 앱과 달라지는 부분은 수심, 수온, 다이브 시간 등은 동일하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전체 세션 시간이 하나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내가 다이빙에 들어가서 그 시간 내에 총 몇 회 다이빙을 했는지도 기록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심 앱보다 훨씬 좋은 부분이고, 공짜 결제를 하지 않으셔도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이 오셔닉 플러스 앱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서 로그를 확인할 수 있어요. 결제를 하지 않아도 스노클링 모드도 모든 로그가 기록되고, 기본적으로 그 로그는 일단 GPS가 찍힙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오늘 다이빙 했던 곳에 GPS 좌표가 찍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확대 축소를 해서 대충 어느 부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파도가 어땠는지, 조류가 어땠는지, 상태가 어땠는지, 시야가 어땠는지 자기가 별점을 매겨서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메모 기능이 있어서 나는 오늘 엄청나게 큰 보거를 보았다, 그리고 또 어디론가 갔는데 더 큰 보거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일기 남기듯이 진짜 로그를 남길 수가 있어요.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로그북 작성하시는데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먼저 로그북을 보면은 오늘 다이빙 깊이가 어떻게 돼 있었고, 수온이 어땠고, 시야가 어땠고, 조류가 어땠고, 내가 뭘 잘못했고, 뭘 잘했고, 뭘 봤고, 누구랑 다이빙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인솔했던 다이브 마스터나 다이빙 강사가 도장 꽝 찍어주는 거. 근데 프리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부위에 줄 내려놓고 수심 트레이닝 하는 것 위주로 좀 커리큘럼이 짜여 있고, 바다 자체를 즐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그를 작성한다든지 혹은 우리의 어떤 즐거움을 어떤 형태로 남긴다는 거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처럼 영상을 통해서 기록하고 공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빽빽하게 노트에 적으실 텐데, 이 오셔닉 플러스 앱의 로그 기능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다양한 정보, 내가 필요한 정보를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디지털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는 게 정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마리나님은 앞으로 다이빙 할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저는 일단은 오셔닉 플러스 그 기본 결제하지 않아도 되는 그 스노클링 앱으로 계속 사용할 것 같고, 그거를 하면서 좋은 점은 이제 내가 어디서 다이빙을 했는지, 그리고 최대 수심이 몇이었는지, 시야 같은 거 제가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억을 되살리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오셔닉 플러스 앱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냥
일반 워치페이스의 컴플리케이션으로 수심 정도만 띄워놓고 쓸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저한테는 제일 편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애플워치를 구매했을 때 구매를 결정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가 수심 수온 컴플리케이션을 시계 페이스에 띄워놓고 항상 켜진 기능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요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계속 사용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스노클링 모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저희가 올해가 가기 전에 사이판에서 할 것 중에 하나가 마리나가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곧 딸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여유가 된다면, 가능하다면 어드밴스드 이상까지 가고 싶긴 한데, 어드밴스드 이상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최소한 오픈워터는 딸 예정이고, 그 오픈워터 과정을 배우는 동안, 오픈워터가 끝나고 다이빙을 하는 동안 다이빙 컴퓨터 대신에 이 애플워치로 한번. 예, 마리나는 애플워치 울트라를 사용할 예정이라 이제 오션익 플러스 결제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스쿠버 다이버들을 위한 기능들, 그때 한번 같이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 마치기 전에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 마리나님이랑. 네. 저희가 줄이 엄청 많아요. 네. 이게 원래 줄질이라는 거는 파네라이 유저들의 미덕이었거든요. 근데 애플워치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희가 가진 줄이 오션밴드, 트레일 루프, 알파인 루프, 예전 모델의 밴드들 같은 경우에 밀레니얼 루프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네, 달리기 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실리콘 밴드도 있고, 네네. 엄청나게 많은 밴드들이 있는데 이것저것 다 차봤어요, 기분에 따라서. 마리나님,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딱 하나 꼽으라 그러면 뭐 꼽고 싶어요? 하나 꼽는 거 좀 어려운데 2개 꼽아볼게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거 2개? 네. 일단 제일 이제 내 손에 착 감기고 느낌이 좋다, 그거는 오션밴드입니다. 그리고 컬러가 내 마음에 쏙 든다, 그게 바로 이 알파인 루프예요. 아, 그거 너무 저랑 똑같은데요? 네. 일단 애플워치 울트라 전용 밴드들이랑 예전 애플워치 밴드들이랑 솔직히 퀄리티 차이가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애플워치 울트라 전용으로 나온 3가지 밴드, 오션 밴드, 알파인 루프, 트레일 루프, 요 3가지는 뭘 사용하셔도 착용감도 좋고 다들 가볍고 다 편해요. 물론 그 편하다는 게 착용했을 때 편하다는 거지 차고 벗고 할 때 편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지금 좀 번거로워요. 마리나가 차고 있는 이 알파인 루프나 오션 밴드들은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받쳐지고 이게 쉽게 안 빠지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고 벗고 할 때는 살짝 좀 손이 가긴 한데, 차고 나면 착용감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 물속에서 쓰셨을 때 어땠어요? 물속에서 썼을 때 촬영본을 확인했을 때 이 주황색이 확 눈에 띄는 게 저는 일단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물 밖에 나왔을 때는 조금 축축한 감이 느껴지진 하지만 그렇게 불쾌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금방 마르기도 하고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금방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트레일 루프 같은 경우에는 찍찍이라서 조금 불안해요. 물에서 그냥 일반적인 다이빙은 괜찮은데 배에서 뛰어내린다거나 뭐 파도가 강할 때 서핑을 한다거나 파도가 강해가지고 몸이 뒤집힌다거나 물놀이를 한다거나 이런 데서 사용하기에는 확실히 조금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오션밴드와 알파인 루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도 물속에서 사용해 봤는데 별로 그런 꿉꿉한 느낌도 없고 찝찝한 느낌도 없고 착용감도 좋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3가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디자인의 차이도 있고 기능성의 차이도 있지만 거의 취향의 영역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저는 이게 원탑이에요. 평소에도 이게 제일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이게 착용감도 제일 좋고 엄청 부드러워요, 이 느낌이 진짜. 그래서 뭐 비 온다. 비 온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빨리.